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사물 인터넷 강의를 한성대학교 이용희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국립부경대학교 유성호입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드론 운용 및 관리 기술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3차시입니다. 그래서 드론 비행 경로 수립을 위한 OR툴즈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OR툴즈라는 툴이 있는데 그거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월툴즈에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라우팅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우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문 장소라던가 아니면은 차량의 수라던가 이런 거 있을 때 각각의 여러 대의 차량한테 그 운송 경로 같은 거를 할당을 해주는 그런 역할, 그 작업을 하는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툴즈 쓰는 거를 볼 건데요. 그 드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IoT 시스템을 관리를 하려면 그 저저번 시간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드론이 IoT 장치들이 설치된 위치에 방문하도록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드론이 IoT 장치랑 통신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명령을 전달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드론이 그 IoT 장치에 가깝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깝게 가야 되는데 이제 비행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방문할 수 있는 장소의 수가 환경이라던가 드론의 특성이라던가 운영 방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작업 수행 환경 같은 경우에는 IoT 장치들이 설치된 지역의 넓이, 크기, 그 다음에 그 장치들이 설치된 설치 밀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빽빽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냥 한 번에 가가지고 그 밀집해 있는 애들로부터 다 통신해가지고 데이터 수집하거나 명령 전달한 다음에 복귀를 하면 되죠. 반면에 산에, 들판에 뜨문뜨문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이제 찾아가가지고 통신을 할 때 한 번에 한 개의 장치랑만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드론이 이곳저곳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드론의 특성을 보자면 드론의 비행 가능 시간, 이거는 이제 드론의 배터리 용량과도 직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론의 제어 방식과도 아마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가능 시간에 따라서 비행 가능 거리도 뭐 비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드론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멀티콥터라던가 아니면 고정익기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죠, 비행기 이게 프로펠러 달려가지고 나는 거 이런 거라던가에 따라서 비행 가능 시간이랑 거리랑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고정익기들이 좀 더 오래 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운용 방식도 있죠. 그래서 IoT 장치를 방문하는 방식, 그냥 근처에만 가서 하고 올 거냐, 아니면 최대한 가까이 하고 올 거냐, 가까이 가가지고 데이터 통신을 하고 올 거냐,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경로 설정 방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방문 방식을 좀 더 보자면은, 뭐 하루에 몇 번 방문할 것인지, IoT 장치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수집한 데이터가 꽉 차기 전에 받아서 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문 경로 설정하는 거 사실 복잡한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한 대의 드론으로 하면은 TSP,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MP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약간 노가다스럽게 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IoT 장치들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00개의 점에 대해서 경로를 직접 다 만들 수가 있을까요?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자동화를 하는 게 여러분들도 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제 방문 경로, 라우팅 경로 같은 거를 생성해주는 도구들이 있어요. 뭐 구글의 OR툴즈라던가 옵터 플래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구글 건 아니에요. 별개일 겁니다. 그래서 OR툴즈 관련된 페이지는 여기 있고 옵터 플래너 관련된 페이지는 여기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OR툴즈를 사용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R툴즈가 뭐냐? 조합에 대한 최적화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가능한 대규모 솔루션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방문 장소가 100곳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문 순서도 조합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100개의 지점에 10대의 드론으로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10개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각각의 드론이 방문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장치에 대해서도 조합을 해야 되고, 방문 순서도 조합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게 최적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모든 의미에서의 엄청나게 가장 베스트 솔루션은 아니고요. 약간 휴리스틱하게 찾아가지고 돌려보니까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이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월툴즈 같은 경우에 좀 좋은 게,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저번 시간에 가제보라던가 그 PX4라던가 설치했잖아요. 그 퓨어랜드 컨트롤 설치해서 돌려봤잖아요. 그게 복잡하잖아요. 얘는 파이썬에서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파이썬 -m pip install 월툴즈 이렇게 설치를 하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 최적화를 하는 친구인데, 그러면은 이 월툴즈가 조합 최적화를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냐.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실험할 차량 라우팅, 경로 생성, 그 다음에 스케줄링, 빔 패킹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게요. 차량 라우팅 같은 경우에 방문해야 되는 장소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방문 장소를 어떤 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아니면은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했더니 잘 가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문해야 되는 장소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예시로는 얘를 방문하고, 얘를 방문 1번, 2번은 순서가 지켜져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다 먼저 들르더라도 1번, 2번을 갈 때는 1번을 먼저 반드시 들러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죠. 장소 간 방문 순서라던가, 그 방문해야 되는 장소들이라던가, 차량 조건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차량은 뭐 한 30km까지밖에 못 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문처 조건, 예를 들어 방문처가 얘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얘는 11시부터 1시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조건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해가지고 차량의 운행 경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링 측면을 보면, 이거는 직원들의 교대 근무표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제조 프로세스 스케줄 같은 거를 저희가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력 요구 사항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 작업 듀티, 이런 것들 듀티표 같은 걸 만든다고 칠 때, 여러분들 뭐 복무표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있잖아요. 누구는 이제 예를 들어 3교대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ABC가 서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돈다던가, 이렇게 뭐 3명만 있으면은 3명만 있고, 3교대면 이렇게 그 3명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막 사람이 10명씩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루에 항상 어딘가에 3, 4명씩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조합하는 것도 엄청 골치 아프겠죠. 시프트표를 짜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월툴즈에서 어떻게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근무표를 짠다. 그러면 누구는 며칠날 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이걸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기계 1, 기계 2, 기계 3, 기계 4, 기계 5가 있습니다. 공장에, 소규모 공장의 기계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한 번에 한 가지의 동작만, 하나의 작업만 수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예를 들어 인형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5개의 기계 중에 다 안 쓸 수도 있죠. 한 4개만 쓸 수도 있죠. 근데 이 기계를 쓰는 순서가 정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형을 만든과 동시에 이렇게 자동차를 만든다고 쳐봐요. 자동차를 더 잘 그리죠. 네, 희한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형을 만들려면 1번, 2번, 3번, 4번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만들려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 기계를 써야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얘들을 이제 최적의 방식으로, 최적의 시간을 들여서, 아니면 최적의 그 순서대로 생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월툴즈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빈패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냅색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택배 상차 있죠. 예를 들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 정리를 할 때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우체국 박스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집에 그 짐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뭐 한 20개가 있어요. 뭐 근데 나머지 여러분들이 그 상자를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이제 반품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품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 담아가야 될 물품들을 이 상자를 최소한의 수를 써가지고 이제 담아가면은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 어, 트럭에다가 짐을 실어야 돼요. 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럭을 이제 수배를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니까 일정 양의 화물이 있을 때 트럭을 최소한 써서 보내면 이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용량을 가지는 여러 상자, 통, 혹은 트럭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게 써가지고 다양한 크기들의 물건들을 담아가지고 포장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요. 약간 냅색 프로블럼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화물들이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적은 수의 트럭에 싣는 방법을 5월 툴즈에서도 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 세 가지 예시를 봤는데 그 중에 저희 이번 수업의 목적인 5월 툴즈 라우팅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장소들을 방문하는 이제 경로를 생성하는 게 라우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0번 장소는 이제 차거지입니다. 그래서 차들이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로 돌아오는 케이스를 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량 수 4대. 그 다음에 차거지 0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출발했지 0. 그 다음에 이 거리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치 간의 거리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는 0이고 이렇게 거리 정보들 뭐 0번, 7번 사이는 얼마다 거리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행렬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월 툴즈한테 풀어주세요 하면은 경로 차량 4대에 대한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하나, 둘, 셋, 넷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럴싸하게 나왔죠.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거, 갔다가 오는 거, 갔다가 오는 거, 갔다가 오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해줘요. 이거는 시각화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구성을 한 거고요.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리스트 형태로 던져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VRP의 목표가 뭐냐? 여러 차량이에요. 여러 위치들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장소도 여러 개고 차량도 4대죠. 그러면 여러 차량 여러 위치 조건 충족하죠. 그때 최적의 경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차량들이 이제 최적의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최적의 경로가 뭐냐? 그건 좀 이따 볼 거고 이제 여러 차량이 아니라 한 대만 있는 경우에는 TSP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으로 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RP는 여러 대, TSP는 한 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적의 경로가 뭐냐? 사실 차량을 운행을 할 때 운영비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물론 이제 운전하시는 운전수분들의 이제 인건비를 드리는 것도 일이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는 기름값이죠. 근데 기름값은 어떻게 돼요? 연비도 중요하긴 한데 연비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 운행 거리에 이제 그쵸? 연료 소모량에 비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총 운행 거리가 가장 적은 경로가 VRP의 최적의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특별한 제약. 예를 들어 시간이 없고 시간 제약이 없고 주행 거리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차량 하나만 할당하는 게 최적의 해결책이래요. 그냥 그 차량 한 대에 모든 짐 다 실어가지고 몇 시간이 됐던 얼마나 주행을 하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한 명한테 다 떠넘기는 게 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최적의 경로가 뭐냐? 모든 운행 차량 중에 가장 긴 경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배송을 이제 아니면 방문을 여러 나눠서 하는 건데 그거를 할 때 이제 거리를 가장 멀리 돌게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랑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게 그러니까 가장 멀리 막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돌고 갔더니 한 10km씩 돌았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한 명이 30km를 돌았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개수의 지점을 방문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량의 주행거리를 최소화해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제 13km, 13km, 13km 가고 그 사람이 이제 30km 가던 거 15km로 줄일 수 있으면 이게 더 개선된 그 최적의 경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주행거리에 따라서 그 주행 시간도 비례하겠죠. 완전히 비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모든 배송을 최대한 빨리 완료하는 게 목표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긴 경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최소화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VRP에 차량이라던가 방문처에 대한 제약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차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최대한 실을 수 있는 무게도 제한이 있고 부피도 제한이 있죠. 부피 같은 경우에 이제 무게보다 좀 더 영향이 큰데 최대 적재 용량 제한 같은 거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각 방문처가 여는 시간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어디 배송 그 지점은 9시부터 12시까지만 하고 어느 지점은 뭐 10시부터 5시까지 하더라. 뭐 그 24시간 기준으로는 17시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의 운행 시간대에 대한 제약도 할 수 있어요. 뭐 이 사람들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전을 한다. 아니면은 뭐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을 한다. 아니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새벽에 주행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11시부터 쭉 주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침 10시인가? 아침 10시 아니죠. 아침 8시? 까지 주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약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경로를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월툴즈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량 얘기로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드론 비행 경로 수립을 위한 월툴즈 활용이라고 했는데 뭐지?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드론 및 IoT 환경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드론을 VRP에서의 차량으로 보면 돼요. 출발지로부터 이륙을 해가지고 여러 장치들을 방문한 다음에 출발지로 귀환하는 것. 그 다음에 IoT 장치들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를 저장소에 저장을 하겠죠. 근데 이제 드론에 장착된 메모리 카드 같은 게 데이터 저장소죠. 이게 용량 제한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드론이 IoT 장치로 간데 이 IoT 장치가 CCTV인 거예요. 그럼 영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영상은 데이터가 엄청 크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용량 제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드론의 최대 비행 시간이라던가 최대 비행 거리에 대한 제약이 있어요. 왜냐면 배터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oT 장치 같은 경우에는 VRP에서 방문처예요. 방문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론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 수집한 데이터를 드론에 전송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주기마다 방문하도록 설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타임 윈도우 같은 걸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설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방문 주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어떤 액추에이터한테 그 명령을 전달을 해야 될 수 있죠. 이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방문 순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가정을 하고 환경을 세팅을 한 다음에 VRP를 적용을 해가지고 드론의 방문 경로를 생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뭐 드론이 이제 드론한테 생성한 경로들을 전송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드론들이 전송받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저희가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희는 경로 수립을 하는 오월툴즈 활용 기법까지 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이 가시면 이거저거 찾아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오월툴즈로 VRP 예제를 풀어가지고 뭐 드론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풀 거냐, 그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어떤 절차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냐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하나 볼 거예요. 저희가 아까 봤던 그 그래프 있죠. 그 위치들만 있다가 화살표로 해서 경로 만들어주는 그 예제를 볼 건데 이렇게 이 순서대로 아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생성을 하고요. 어떤 데이터 생성하는지 뒤에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RP에서 이동거리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스턴스 컬백을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VRP에서 문제를 풀 때 그 약간 디멘전이라고 해가지고 차량들의 그런 뭐 정보, 경로, 그 차량들의 이제 경로를 할당하면 얘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추적하는 게 디멘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스턴스에 대한 디멘전을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솔루션이 나온다. 그러면 그 솔루션을 보기 위한 솔루션 프린터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어떻게 되는지 살짝 볼 거고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 보고 결과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생성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코드 같이 데이터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 오른쪽 아래에 출처 링크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출처에 있는 뭐 물론 이 강의 자료 맨 마지막에도 보여드릴 건데 전체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오월툴즈 설치하고 전체 코드 받아가지고 실행해가지고 돌아가는지 솔루션이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create 데이터 모델 메서드를 보자면, 함수를 보자면 데이터 파이썬이니까 딕셔너리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그 안에 이제 키로 디스턴스 매트릭스 넣고 이렇게 여기 보시는 이걸 넣습니다. 그래서 장소 간의 거리 정보를 행렬로 2D 행렬이죠. 그걸 생성해서 넣고, 그 다음에 넘비클은 4 차량 4대 쓰니까 그렇고, 디포 차고지 몇 번으로 할 거냐 0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0000000 쭉 내려가죠. 이렇게 자기 자신은 거리가 0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리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는 서로 그 대칭을 해요. 1118, 1118 이런 식으로. 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정보를 생성할 때는 위치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예제는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0부터 16까지. 그리고 여기가 차고지. 근데 이 위치 정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OR 툴즈가 솔루션을 찾을 때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 아까 보셨던 디스턴스 매트릭스 있죠. 그거를 써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 쓰이진 않지만 저희가 시각화라던가 뭐 장소를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차량 운행 경로를 확인하기에 좋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툴즈가 VRP를 풀 때 거리 정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턴스 컬백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장소 사이의 거리 정보를 솔버한테 제공을 해요. 이 VRP 솔버한테 제공을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거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리턴을 이렇게 하는데, 리턴을 하는데 데이터에 아까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있었죠. 2D 행렬로 되어 있었고, 프롬 노드 번호, 투 노드 번호 해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디스턴스 정보를 준다. 그리고 이제 이동 비용을 정의하는 아크 코스트라는 거를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코스트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VRP에서는 아까 이동 거리가 어떻게 보면 최소가 되게끔 한다고 했으니까 이 아크 코스트가 이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만 고려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봅시다. 여기 set arc cost evaluator of all vehicles 해가지고 트렌지 컬백 인덱스가 있죠. 그래서 여기 디스턴스 컬백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VRP를 풀기 위해서 아까 디스턴트 디멘전 차원을 정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 각 차량들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주행하는 누적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솔루션이, 그때그때의 솔루션이 코스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차량 4대에서 누적거리가 짝짝짝 나오죠. 그러면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그 중에 거리의 최대치에 비례하는 비용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라우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디멘전 차원을 써가지고 차량 경로에 누적되는 양을 추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선 디스턴스인데 이제 다른 경우에는 뭐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도, 운행 시간도 최소화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의 코드는 솔버에 add dimension 메서드를 써가지고 거리 차원을 생성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 트랜짓 컬백 인덱스가 디스턴스 컬백의 인덱스가 됩니다. 트랜짓 컬백 인덱스를 저희가 add dimension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디스턴스 컬백의 인덱스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나중에 이게 계속해서 이것저것 조건을 바꿔가면서 아니면 조합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솔루션이 나올 때 그 솔루션 프린터 함수를 추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뭐 매니저, 라우팅,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오브젝티브 해가지고 쭉 있고, 그 다음에 비클 아이디는 레인지 있죠. 넘비클 해가지고 0번부터 n번까지 해가지고 뭐 인덱스, 여기서 이제 비클 1번 뭐 어디 간다 출력하는 파트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맥시멈 오더 루트 디스턴스 해가지고 가장 먼 거리 얼마 나온다 이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인덱스 매니저랑 라우팅 매니저를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 함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 프린터를 통해서 나중에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메인 함수를 볼 건데, 그 매니저 인덱스 투 노드 메서드가 있는데 솔버의 내부 인덱스가 좀 복잡해요. 그게 뭐 다 뭉뚱그려 가지고 관리를 하나 그러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장소에 대한 숫자로 변환할 때 이 인덱스 투 노드를 메서드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우팅 인덱스 매니저가 있는데 여기 라우팅 인덱스 매니저에 인수가 들어가죠. 이렇게 3개 장소들의 수에 해당하는 매트릭스의 로우 수,
뭐 17개죠. 그래서 17x27이니까 여기 17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수, 아까 4대라고 가정을 했죠. 그러면 여기 4대가 들어갈 거고, 뒷팟에 해당하는 노드 번호, 여기는 이제 0이 들어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솔루션 휴리스틱이라는 걸 생성을 해요. 그래서 ORTooLs라는 게 이제 퍼스트 솔루션이라는 걸 써가지고 초기 해를 만들어요. 초기 경로를 생성을 하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경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조합을 처음 조합을 놓는 거예요. 처음 랜덤 조합을 뽑기엔 그러니까 약간 그 라우팅을 문제 풀 수 있는 애들을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퍼스트 솔루션을 놓고, 그 다음에 방문 경로라던가 차량들의 그 방문지 조합이라던가 이런 거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이제 솔루션을 찾아내는데, 그 처음에 솔루션을 도출하는 방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TP스타크를 씁니다. 패스 TP스타크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합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솔루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되는데, 전체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링크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클릭하면 컴플리트 프로그램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램 만든 다음에 오월툴즈 깐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막 돌 거예요. 막 돌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출력이 나옵니다. 목표 뭐 1775. 그래서 라우트 포 비이클 제로, 얘는 0, 9, 10, 2, 6, 5, 0 들어가고, 비이클 1 같은 경우에는 0, 16, 14, 8, 0, 2 같은 경우에는 0, 7, 14, 0, 7, 1, 4, 3, 0. 비이클 3는 0, 13, 15, 11, 12, 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저희가 비이클 라우팅 프로블럼에서 목표가 뭐라고 했죠? 가장 멀리 가는 차의 누적 주행 거리가 가장 짧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비이클 0번 1712, 비이클 1번 1484, 비이클 2번 1552, 비이클 3번 1552. 그러면은 가장 큰 게 뭐예요? 여기 1712죠. 그러면은 여기 맥시멈 오브 라우트 디스턴스가 1712니까 이 솔루션, 이 방법의 코스트가 1712m에 비례하는 뭔가 그 값이겠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전에 약간 조합을 바꿔가면서 막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조합이랑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더 좋으면은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또 더 좋게 만들 게 없나 해서 월풀즈가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요. 또 있으면 또 바꾸고 해서 뭐 찾아봤는데 더 없더라. 그러면은 이 솔루션을 선택을 하고 출력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환경에서 그 차량수 4대 출발 위치 간의 거리 확률을 통해서 오월툴즈를 통해서 얻은 솔루션이 이렇게 돼 있죠. 0, 1, 2, 3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0번은 0, 9, 12, 6, 5, 0이죠. 0, 9, 12, 6, 5, 0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16, 14, 8, 0이죠. 16, 14, 8, 0.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7, 1, 4, 3, 0. 7, 1, 4, 3, 0. 그 다음에 13, 15, 11, 12, 13, 15, 11, 12, 0.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플러팅 해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2D 그래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위치에 대한 위도 경도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지도상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월풀 활용까지 이번 시간에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VRP로 아까 저희 드론의 운영 경로 산출을 했죠. 그러면 그 경로를 웨이포인트화 해가지고 드론에 업로드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웨이포인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CSV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판다스 같은 거 잘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드론에다가 직접 올리는 파이썬 관련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임무 명령을 하달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웨이포인트대로 임무 수행하고 출발지를 복귀할 수 있게 업로드 한 다음에 뭐 임무 수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드론들이 회색으로 표기를 했어요. 왜냐? 얘네들이 아직 임무를 업로드 안 받은 걸로 가정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업로드 안 받은 상태에서 이제 업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빨간색 미션, 노란색 미션, 파란색 미션, 초록색 미션을 업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임무를 따라서 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성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3차 시에 거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도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뵐 일이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